TV의 임정윤 원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지난번에 수족 냉증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수족 냉증을 좁혀서 수족 냉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레이노 병 혹은 또 레이노 현상,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노 현상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추위에 노출된다든지 안 그러면 심리적 원인이 여가지고 손, 발, 코, 귀 이런 끝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서 발작적으로 이제 혈관 수축이 생기고, 그 이후에 퍼렇게 변하고 다시 충혈되면서 좀 붉게 변하는 색깔의 변화, 그 다음에 통증, 저림 등 그런 어떤 불편한 증상, 그런 것이 유발되는 것을 레이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인구의 한 10% 정도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노 현상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인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원인이 있는 것, 그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사실 제일 흔한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레이노 현상을 레이노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레이노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차성 레이노 병은 레이노 환자의 사실 한 70%로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고, 대부분이 이제 손가락 이 양측으로 잘 옵니다. 젊은 여성분한테 흔하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2차성 레이노 병은 말 그대로 원인 질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것은 면역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이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좀 많고, 또 증상 자체가 1차성보다는 심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같은 끝에 이렇게 괴사까지 좀 흔하게 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이노 현상은 호르몬의 컨트롤을 받는 여성분이 좀 흔한데, 우리가 말하는 좀 예민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많고, 스트레스를 좀 조절이 안 되고 약한 분들이 이런 병이 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레이노 현상의, 레이노 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뭔가 하면 색깔이 세 가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상 수지색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리페직 컬러 체인지 영어로 치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손가락에 뭐 차운데 탁 노출되면 하얘집니다. 하얘지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청색으로 변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피가 혈액이 안 되니까 정맥혈만 남게 되죠. 그럼 하얘다가 그 다음에는 정맥혈만 남아서 청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화가 되면 혈관이 풀리면서 확장하면서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붉게 변합니다. 처음 백색에서 청색으로 됐다가 붉게 변하는 그 세 가지의 색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레이노 병의 이제 특징적인 삼색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이노 병은 사실 증세가 일반적인 수족 냉증보다는 증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색깔의 변화보다 굉장히 아리고 아프다고 환자들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따뜻하게 하고 보온을 하면 완화가 되기도 하지만은, 심한 경우는 사실은 수족 냉증보다는 궤양이 온다든지 손하고 발끝이 심한 분들은 좀 썩는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합니다. 레이노 현상의 원인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류마티스가 변하기 때문에, 류마티스는 항핵 항체라는 검사를 해서 특별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냉 부하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된 물에 좀 넣어가지고 혈류 회복이나 피부 온도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손톱의 모세혈관을 보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칠해서 보면 그 현미경을 볼 수 있는 모세혈관의 혈관이 굉장히 수축된 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고 관찰되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로 우리가 원인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한 1차적인 레이노 병의 이제 원인을 알 수 있는 진단 기준이 최근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된 것도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노 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원인이 없는 1차 레이노 현상인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상 수지색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양측 수지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혈관이 막히는 폐색성 질환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괴사라든지 영양성 변화가 손가락에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신성 질환이 없고, 그 다음에 적어도 2년 이상의 증상이 있는 여성분들, 이럴 때 우리가
레이노 병이라고 진단을 한다는 것을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치료는 2차성 레이노 병으로서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원인 치료는 질환에 대한 치료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서 혈관을 확장시킨다든지 혈액순환을 한다든지 해볼 수도 있고, 가끔 또 예민한 분들을 위해서 항불안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수술적인 약물요법에 이제 수술을 하는 수도 있는데, 뭐 어제 보면 큰 수술은 아니지만은 교감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통증 클리닉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교감신경이 굉장히 이 질환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을 시키는데, 이 교감신경을 좀 차단함으로써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성 교감신경, 그 근위 부위에 있는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수도 있고, 말초 수지 부위에 있는 말초 신경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법으로 해서 바이오 피드백 같은 걸 해서 기본적인 명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릴렉스 시킬 수 있는 이런 또 환경을 만들고, 또 그것을 또 강화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치료 예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사실은 이 뭐 약물 치료보다는 원인 질환이 이제 뚜렷하게 있지만 그런 어떤 증상을 우리가 생활 교정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고, 또 평생 이렇게 잘 합병증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는 이제 추위에 노출하는 걸 방지하고 방한용품을 잘 사용하자. 그 다음에 물도 좀 따뜻한 물을 써서 설거지나 세면 같은 걸 하자. 그 다음에 뭐 차가운 음식, 얼음이나 뭐 냉커피 이런 걸 좀 금지하도록 노력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고, 항히스타민제나 뭐 카페인을 과하게 드시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좀 움직이고 좀 워밍업을 하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지만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됩니다. 발을 좀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좀 좋게 저녁에 차분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좀 스트레스 좀 줄이고 충분한 휴식, 수면,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나 SLE, 루푸스, 당뇨 이런 분들은 그 기저질환에 대한 게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고, 좀 사실 손발 증상에 대해서 날씨가 추우니까 차고 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문의를 좀 찾아서 그 질환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걸 잘 교정하시면 여러분들 뭐 건강하게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긴 시간 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구독 안 하시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